유수민의 뉴스 입장 2부입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구하고 경북 쪽에 총선 얘기들을 더 깊게 보는데요. 이제부터 계속 총선 얘기 해야지. 네, 당연한 건데 우리 또 신종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17번 확진자에 대해서. 그 앞서서 네. 정치 얘기를 좀 하면 이게 난리야. 이게 지금쯤이면 되게 지역에서도 막 현장에서 불이 붙어줘야 되거든. 선거 현장. 선거에 대해서 네.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사람들도 막 나오고 악수도 하러 다니고 명함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총선이 그냥 스톱이 돼버렸어요. 선거운동 자체가. 근데 명함 이런 거 지금 돌려도 선거 분위기 별로 안 살아요. 그래도 막 옷 입고 다니고 이래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져서 그러면서 이제 또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거든. 해프닝들도 많이 생기고 뉴스거리가 없어. 지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후보들도 있어요. 예비 현역 후보들. 의원들은 네. 더 잘 됐다고 보지 않을까요? 아니 현역 의원들이 좀 인지도가 높으니까. 불똥이 떨어졌죠. 오히려 왜? 현역 의원들은 사실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명함을 돌리지 않아요. 네. 근데 현역 의원들은 굳이 이거 예비 후보 등록 안 했던 이유가 음. 동네마다 열리는 행사 네. 이런 데 그렇지. 가면 되기 때문에 가서 인사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네. 모든 단체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의원만 못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후보들 근데 다 못 가잖아. 예비 후보들은 어차피 밀집된 공간에 가서 네.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는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거나 네. 인사하면서 출퇴근길 인사하면서 피켓 들고 있는 정도 네. 이걸 위주로 했었는데 현역들은 이거 자체를 안 했었잖아요. 등록 안 하고. 네, 등록 안 하고는. 네. 근데 현역들도 이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1월 말부터 음. 지금 현역들이 예비 후보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은 등록이라도 해둬야 네. 사실 명함을 팔 수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선거 명함. 네. 명함은 뭐 길거리에서 안 돌려도 사실 예비 후보 때는 길거리 운동보다는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네.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맞죠. 선거 분위기도 어차피 안 사는데. 좀 문자 좀 그만 보내고 진짜. 난 그 지역구 살지도 않는데 번호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 오고 이런 거 좀 그러니까 그만했으면 그리고 지금 좋겠어. 그 문자 온다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2016년 전에 2015년 경부터 나한테 계속 무슨 문자가 와요. 변호사란 사람이.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내가 박지훈, 장진영 변호사 얘기했지만 이 네. 변호사들 또 문제야. 어떤 변호사가 자꾸 자기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서 뭐 언제 출연하고 이런 거 계속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TV에서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름도 그냥 이름 감이 밋밋해 이름도. 그래서 뭐야 이 사람 이랬거든요. 국회의원 됐잖아. 어찌하였을까? 김경진 변호사. 아니 지역구도 광주인데 왜 나한테 문자를 보내냐고. 하여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7번 확진자가 네. 경기도 구리에 네.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 24일, 25일 설 연휴인 거죠? 그렇죠. 네. 설 연휴 때 자기 본가가 있는 네. 그 대구 수성구와 처가가 있는 대구 북구를 다녀갔습니다. 이 소식이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그 사람이 KTX를 서울에서 타고 네. 대구에 내려간 거죠. 네. 제가 그 동선을 보고 철렁했다가 네. 다행히도 저는 그 전날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난 KTX를 이용 안 했구나. 귀향길에 네. 그 전날 저는 터미나루로 서울의 터미나루를 통해서 구미로 내려왔었죠. 근데 이 사람의 동선이 일정 부분 좀 공개가 됐어요. 일부분. 그러니까 동대구역에 내려서 여기에서 편의점에 들렀고 역 안에 있는 편의점. 네, 역 안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고 택시를 타고 본가로 이동했고 네. 그리고 본가에서는 자차를 가지고 네. 처가로 이동했고 처가는 어디 같은 대구였나요? 네, 같은 대구인데 네. 수성구 북구 그러니까 이동했고 거기서 가족들을 만났고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갑인지 의리지 봐야지. 네, 갑인지 의리인지는 봐야죠. 네. 예, 지금 그게 문제예요. 뭐가? 수성구 북구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공개가 되고 그러게. 이 동네가 어딘지
공개가 안 돼서 네. 지역 주민들 가운데 대구 시민들이 이제 뭐 네티즌들이 커뮤니티 같은데 이 동네다 막 올리고 있어요. 네, 막 올리고 심지어 뭐 빌라나 아파트까지 특정해서 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좀 논란이 불거졌죠. 왜 대구시는 이걸 공개를 안 하는가? 네. 왜 그랬어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2월 5일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17번째 확진자가 대구를 다녀갔는지 몰랐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기침이 있고 열이 좀 있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카드 결제를 해서 그렇죠. 예, 네. 택시도 확인을 했고 택시 2대도 확인을 했고 또 마스크도 쓰고 다녔고 자차로 가족들 설 연휴에 만나니까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곳에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왜 공개를 안 했냐라고 하면 이게 특정 아파트나 이런 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 네. 그런 건 있죠. 때문에 대구시가 CCTV나 카드 결제 동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들에 대한 접촉자들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오늘 네. 오늘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녹음 시점으로 네, 오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개를 안 했는데 이건 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라고 저도 좀 판단이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7번 확진자 이후에 네, 또 대구 지역 확진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은 없고. 네. 예, 대구는. 17번이 참고로 그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이죠. 네, 17번이 싱가포르에 무슨 컨퍼런스에 갔고 그 컨퍼런스 장소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 장소에 마침 또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번 확진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3국 감염 이것이 굉장히 돌출된 변수로 또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공개를 그래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공개 범위는 공개 어느 범위는 정도로? 일단 동선에서 어디 갔다 정도는. 네. 그러니까 뭐 자택은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 예를 들면 어느 네. 동에 어느 지번까지는 힘들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 동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다라고 하면 단지 정도까지는 아파트 몇 동. 예, 그러니까 몇 동까지는 좀 그렇고 특정하기는 좀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 동네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어떤 뭐의 어떤 가치가 더 크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빌미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막아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만 놓고 봐도 저는 드러내는 게 그러니까 받아주고 저는 뭐 입국 금지 그런 거 하지 않고 받아주고 이걸 잘 드러내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네. 이번 건도 저는 오히려 드러내서 그냥 오히려 이 암암리에 뭐 쓸데없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더 양성화 시키도록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본가와 처가 말고는 어딘지 거의 특정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대구 영내에 동선은? 있는 네, 그렇죠. 편의점 네, 네. 그리고 주유소. 네. 뭐 이제 공공 지역이니 공공 건물이니까. 네. 예. 근데 뭐 대구시에서는 어쨌든 이게 본가 처가가 있는 곳을 공개하게 되면 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생활 피해를 받죠. 사생활 네.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근데 대구시에서 어느 동네다도 공개를 안 했어요. 동을 네, 공개할 동도 구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구가 수성구와 북구가 네. 두 개가 합치면 한 70만 네. 될 걸. 맞아요. 네. 그러니까 70만 이게 되죠. 이게 웬만한 뭐 중소도시 큰 도시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죠. 근데 이 생각도 들었어요. 좀 이거는 음모론인데 네. 왜 동까지 공개를 안 했을까? 저는 뭐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를 공개 안 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 네. 자, 근데- 우리가 김수민 이야기했던 뭐요? 유이한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야, 여기가. 아유,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곳이 서구나 네. 그렇지. 남구였으면 네,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구나 남구가 대구에서는 이제 저소득층 계층들이 많이 서민층. 사는. 네. 네. 그래서 다른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도 집값 때문에 저는 집값 때문이죠. 그랬을 거라고 네, 봐요. 네, 공개를 저도. 안 했을 것 네.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들어요. 집값이 네. 당장에 얼마 떨어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떨어진다 한들 계속 그렇게 가는 건지. 근데 그래도 확진자가 생겼고 그게 그 일파만파가 동네였다. 돼버렸으면 네. 만약 그 동네 뭐 인근에서 몇 명 정도 더 만들어졌다, 더 생겼다라고 했으면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메르스 사태 때 네. 대구의 남구에 음. 공무원이 있었는데 네. 남구 공무원이 다녀간 목욕탕부터 그렇죠. 시장 다 났어. 그리고 식당까지 시간대별로. 네, 다 털었거든요. 영화를 만들어라. 근데 네. 그 동이 그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네. 분인데 그 대명 3동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우리 인디공호산 본사가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이 진짜 조금 이 취약한 곳이거든요. 네. 그렇게 다 나와버렸지. 네. 봤을 때. 그때는 다 나왔고 그때는 남구청도 그렇고 대구시청도 그렇고 기자들 문의에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지금 동네조차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런 걸 보면 네. 대충 어느 동네인지가 더욱더 유추가 되네요. 더욱더 유추가 되죠. 북구도 보면 네. 금호강을 막 기준으로 얘기하고 하면 안 돼요. 강북과 강남이 네. 조금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수성구도 이제 이쪽 갑과 을 지역이 조금 차이가 그러니까 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가 집값이 좀 비싸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크죠. 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불안할까. 이게 동네 정도는 좀 공개를 했어야 되는 게 네. 맞지 않나.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최종 동정도 결론을- 혹은 네.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 네. 아파트 단지 정도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내가 봤을 때 된다고. 동만 공개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서 다 반발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걸. 아, 차라리 어딘지 찍어달라고. 특정. 가선거구 나선거구로 어느 투표구로 다니고. 투표구로 통반 단위로. 하여튼 뭐 이게 천만다행이고 네. 우리나라가 아직 그 1번 확진자는 이제 퇴원해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뭐 편지도 쓰고 네. 중국인인데 편지를 또 영어로 썼더라고. 그분은 왜 중국 사람이 영어 못한다는 편견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아니 건 종차별적인 발언 없는데 아닙니까? 그게 왜 뭐 그런 식으로 아닙니까? 확대 해석을. 아니 자기 나라 말로 쓰면 되지. 뭐 하여간 어디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쓴 거예요? 그 편지? 의료진한테 감사하다고. 그거 의료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중국말 모르니까 한자로 그랬을 수도 쓰면 있죠. 훨씬 그게 한자 약자라 가지고 못 알아먹어요 이제. 뭐 하여간 한자는 더 이상의 아시아 사인의 역할을 못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우리나라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즉각적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또 지방 정부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2월 7일 날짜로 제가 제주에 지난 화요일 날 갔다가 네. 금요일 오늘 와봤는데 뭐 하러 가셨어요? 그냥 놀러 갔어요. 맨날 놀러 가. 이 사장들은 맨날 놀러 가요. 겨울에는 제가 좀 이래요. 겨울에는 제가 좀 노는데 올 여름에도 놀러 안 갔나? 여름에 거의 못 가. 근데 진짜 제가 공항을 그런 적 처음 봤어요. 이게 뭐 무슨 유령 공항 같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주 공항이 네. 대구 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럼 대구공항 이전 안 해도 되겠네. 뭐야? 근데 이 젊은이가 너무 하여튼 방역들 잘 하고 있고 준비 조심스럽게 잘 하고 있고 조금은 이 주변들 좀 돌아보면서 우리 소비해줄 건 또 소비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이나 특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받는 곳이 이 전통적인 상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에서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면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이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조금 그러니까 가보니까 굉장히 또 착실하게 또 잘 이렇게 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 가게마다 다 손소독제 다 있고 네. 굉장히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또 뭐 조심은 해야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친 걱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또 안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저희 업계가 개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취소시키면 문화 네. 이런 거부터니까. 난리 진짜 난리 이런 난리가 네. 없는데 아유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문화계가 봄에 또 많이 또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후속 대책도 빨리 좀 잘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2014년에 네. 메르스 수학 여행이 많이 취소됐나요? 학교들에서? 메르스 때인가? 아니요. 2014년. 아니 세월호 때. 세월호 때. 수학여행 다 취소가 취소. 됐죠 거의. 다 취소됐죠. 그러니까 그랬죠. 그 사람들은 네. 우리 때 수학여행 그 해 안 갔어 네. 라는 세대가 됐잖아요. 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신입생 OT 안 했어. 신입생 수련회 안 갔어. 네. 뭐 학위 수여식 안 했어. 이런 세대가 되게 생겼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개강을 미뤘죠. 네. 네. 뭐 일부 또 잘한 결정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르는 이제 후속 대책들도 빨리 그 문화체육관광부 저희 업계 얘기를 좀 해드리면 공연장에 손소독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원래 있었어요? 네 원래 아니, 메르스 때 있었어요. 있었고 아, 네. 이번에 또 생겼는데 그때 이제 메르스 때는 1+1이라고 티켓을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그러니까 이 공연장 입장에서 한 장을 팔면 한 장을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뭐 이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그 보조 그런 또 유용했던 또 예술단체 있어가지고 뭐 별걸 다 유용해라 진짜. 어디 가나 씨 가라로 막 이거 특혜 팔았다 해가지고 돈 더 받아내고 이런 놈들 정신을 소독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쁜 놈들 꼭 있거든. 이번에 그러지 말고 진짜 좀 잘 대책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재난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생기잖아. 네. 이게 마스크 네. 하여튼 위생용품들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블레스한 무언가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 사재기는 안 되죠. 네. 국가에서 발동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수적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특수적으로 돈을 버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교육 시장 사람들 네. 같은 사람 뭐 김호창. 전용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여튼 좀 이게 노블레스하게 사태가 끝이 나고 나면 네. 좀 뭔가 사회적으로 베푸는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거. 네. 네. 그리고 제 아내가 지금 2월 20일부터 공연을 앞두고 아이고 있는데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거의 뭐 진짜 공연업계는 진짜 심각해요. 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제 아이들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그렇지. 휴원할까봐.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네. 크죠. 모두들 지금 불안감을 겪고 네. 있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들으니까 서울 쪽에 이 확진자 접촉했던 아이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무슨 네. 구 네. 성동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전체 휴원을 그렇죠.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난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진핑 힘 좀 내. 내 시진핑을 다 응원하고 있어요. 아니, 요즘. 시진핑 쥐가 잘했다는데 뭐 초창기에 잘해서 인류에 에이씨, 공헌했다고. 진짜.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그래서- 진짜 그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겨갖고 엉덩이 한번 찍어볼래? 하여튼 그래서- 요즘 스타는 그 사람이야. 정은경. 내일 TV에 나오죠. 네. 정은경. 네, 그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참 고생 조금 많으십니다. 부족한 진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따라잡는 걸로 가고 예.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하태경 의원이 그 보수통합 관련 행사인가 가서 얘기했더라고. 이 얘기했다가 야유를 먹었던데 신종 코로나 이런 사태 때는 화끈하게 정부 도와줘야 된다고. 그것이 집권 가능한 야당의 길이다. 그렇지. 네. 예,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하태경 의원 너무 지나간 말을 했고. 네.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 네, 소식입니다. 네. 학 내에서의 반대 여론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카톡방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예, 여기에 못 이겨서 네. 입학을 포기했어요. 아하. 우리 팟빵 청취자 게시판에 생저라고 하는 애청자분께서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이 사안 한번 언급해달라라고 했는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팩트는 일단 합격은 했는데 스스로 포기가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분이- 오늘 포기한다. 그러니까 네. 금요일
오늘자로 포기한다고 20대 소식이 이 났죠. 22의 이제 법학부 네. 수명여대 법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네. 일단 포기를 하는 걸로 이 상황 놓고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기인 동시에 올해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거죠. 대학 진학 자체를. 다른 학교도 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합격을 네, 그러면서 1년 더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여대 원서를 쓰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쟁점이 카톡방의 쟁점은 네. 그거였죠.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권리 여성들로서 가지고 네. 있는 여대라고 하는 곳의 권리를 빼앗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논리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반대자들은. 남성이라고 인정. 여성이라고 그렇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 심지어 페미니즘 동아리 몇몇 군데에서 반대 성명들을 발표하는데 그걸 몇 개 제가 읽어보니까 법적 여성일 뿐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유림 같아. 유림 같은 사람, 유림도 뭐 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트랜스젠더 성전환 이런 거 반대하던 사람들은 본인은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이제 힘을 북돋아 주는 성명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성명에 이제 연대 성명을 했었는데 어디서 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뭐 듣고 뭐 이름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 거 저한테도 네. 뭐 연대 성명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저희 조직하고 저희 단체는 뭐 퀴어 LGBT 쪽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활동을 했었기 네. 때문에 그런 요청이 와서 이제 지지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변희수 그렇죠. 하사 건과 이 건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정체성의 변화에서 나의 이익과 결부가 될 때 이 어떤 성적 이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토론에 들어간 거죠. 네. 이걸 이제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서지연 검사가 미투 그러니까 저는 21세기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서지연 검사 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미투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 때 그러니까 가장 저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하여튼 서지연 검사 건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건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앞으로 클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두 건이 한꺼번에 이게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좀 토론을 해야 될 사안들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칫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라고 하잖아. 네. 이 남자 20대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 극렬하게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논리들이 여성들에 대한 이제 상대적 우위에 대한 정책들 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군가산점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 봐라. 그게 결국 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빌미를 나는 이번에 줬다라고 봐. 이 두 사건이. 그러니까 피장파장이 되어버린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결론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때까지 쌓아왔던 어떤 이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후퇴하는 개인적으로는 후퇴하는 그런 결정을 이 학내에서 나왔고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여대에서 여성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에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좀 또 숙제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변희수 하사건하고 다른 게 변희수 하사건은 이 법령에 나와요. 그러니까 음경 고한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장애로 판단하고 있는 그거는 틀린 거죠. 그릇된 겁니다. 하지만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걸 그렇게 빨리 진행했었어야 되는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도 했고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사실은 정부가 비겁한 거는 법령인데 법률은 아니에요. 규칙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고칠 수 있어요. 고치면 돼. 근데 안 고친 거지. 지금까지도 안 고쳤고 그 사이 시간을 벌어서 고쳐서 계속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국회에서 법안 통과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거는 정부의 비겁함인 건데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 분은 법적으로 여성이고 본인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물론이고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정정당당하게 네. 시험 친 거잖아. 어떤 룰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중 여론으로 사람들의 쪽수로 물론 숙명여대 학생 중에 그 사람 입학에 반대하는 사람이 몇 프로였다 이거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집단적인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 밀어낸 거거든요. 더 최악의 사건이다 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 성소수자 혐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나온 논리를 갖고 있는 자칭 레디컬 페미니즘 쪽 진영이었단 말이죠. 여기 앞장선 사람들이. 네. 이게 왜 레디컬 페미니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페미니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소위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스카 페미니즘. 스카는 뭐예요? 아 처음 들어봐요? 네. 아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 스카 페미니즘이라고. 네. 스카가 어디서 유래됐느냐? 나는 뭐 스카 페미니즘 하길래 처음에는 스카 아니고. 스카. 네. 김경진 의원이 페미니스트가 돼서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섞어 먹는다, 섞어 먹는다 할 때 그 섞어 이게 정확한 용어로는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은 어떤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단지 그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 뭐 가난 계급, 종교, 인종, 민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정체성에서도 교차돼 있듯이 여러 요인을 통해서 여성에게 억압을 주는 거다. 그래서 스카 페미니즘에서는 이를테면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타파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주의 페미니즘 대표적으로. 예. 근데 레디컬 페미니즘은 뭐냐면 다 닥치고 가부장제가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본주의 타파해봤자 그거는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사회주의 가부장제로 바꾸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즘에서는 가부장제 자체를 겨냥해요. 근데 이게 뭔 상관이냐고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털프라는 흐름이 나왔어요. 털프, TERF라고. 이것이 뭐냐면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뭐냐. 남성들이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성인 척하면서 우리 것을 뺏는다. 이건 남성 폭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했던 곳 찾았어요. 네. 언니 네트워크하고 네. 퀴어 여성 네트워크가 했고요. 이 성명서 이름이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네. 예, 요겁니다. 그러니까 찾았네. 근데 이렇게 뭐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주제에 이즘이라고 붙이고 있지만 논리 자체가 극악단순한 게 결국에 생식기 그것 태어날 때 생식기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 자신이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남성이라 생각하고 여성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흑심을 품고 그냥 여성인 척하고 여대에 가가지고 여자들 만나려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 젠더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태어날 때 생식기 어떻게 다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소수자 혐오하는 기독교 보수 기독교한테 항상 하던 얘기가 거기 줄 서서 데모하는 당신들 중에 성소수자가 없다는 보장이 있냐고 저는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논리를 조금 더 이제 앞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게 이제 이해관계, 그러니까 합격한 트랜스젠더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성의 자리를 하나 빼앗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희수아 사건도 사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이 필요한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절차 없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하고 이런 그 성적인 부분, 이 젠더 이슈가 부딪힌 사건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때까지 없었던 사실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떠한 여론들을 만들어 갈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는 여군과 이게 이제 이 극단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군과 여대라고 하는 독특한 별도의 절차를 가지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빌미를 저는 줬던 나는 왜 여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좀 저쪽 극단적인 이 남성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혹은 뭐 어떤 마초적인 혹은 자기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반격의 빌미를 줬을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대 왜 필요했냐 이렇게 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여군들 반대급부라는 게 있다는 그렇죠. 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해관계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를 지지를 해주지 않았을 때의 피해가 훨씬 더 커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이 변희사 사건도 저는 그러니까 여군들의 물론 이제 여러 문제 이게 좀 동대라고 하는 특수성 독특한 부분들이 있겠지.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채용이 아니지. 걔네들 인관이라고 하나? 그러면 인관 과정에서 여군들이 훨씬 이제 뭐 어려운 길인 건 맞아요. 자리가 작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 많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군의 필요성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효율성만 딱 놓고 치면 훨씬 더 남자 군인들 이렇게 유틸리티가 높은 경우들이 군대 내에서는 아직까지 많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빌미를 제공을 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특히 이제 페미니즘 하시는 그러니까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단순 계산만 좀 해보셨으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녹음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본인은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놓고 그렇죠. 그 얘기했죠. 왜 전북 군산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만 김의겸의 정체성은 군산의 아들이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전까지는 이후에는 서울에서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서울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제가 고향은 경남 마산이지만 저보고 너 마산 사람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대구에 없어요. 그렇지.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곳에서 제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모든 정체성들이 늘 고정불변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않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는 사고를 해야 된다. 특히 페미니즘 운동을 한다면 변하지 않으면 페미니즘 운동을 할 이유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게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특히 앞서 김수민 MC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집단에게 저는 스스로 자칭한다고 해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붙여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용어가 오염된다.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남성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봐도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봐도 아니다 싶은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쟤들은 페미니즘도 아니야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페미니즘 싫어한다고 쟤들 페미니스트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북한의 김씨 왕조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딱지 붙이기. 딱지 붙이기. 그러니까 이 용어가 오염된 예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당명의 이념 가치에 자유라는 가치를 부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사상의 자유에 있어서도 상당히 억압하는 정책과 입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용어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자유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언어를 오염시키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그건 페미니즘이 아니야 라고 좀 불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니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명칭을 스스로 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마치 사회적으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해주는 사회적 용어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걸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인디053 인디가 아닌 거하고 비슷하네. 인디 자체가 메이저가 돼버렸어요.
메이저 마이너 개념하고는 다르다니까. 얘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 그리고 아까 인디가 메이저예요? 그건 아니잖아. 스카 페미니즘은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아이 너무하네. 그러니까 너무 어둡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재작년에 네. 서울시장 선거 때 네.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표방을 했잖아요. 네. 워마드 이런 데서 인지연 천용길이 좋아하는 그 대한애국당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네. 그저 대변인 하는 네. 그분. 네. 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쪽에서 그때 신지혜 보고 스카다. 그러니까 불순한 페미니스트. 순수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대변인을- 워마드나 이런 애들은 박근혜는 여자라 가지고 피해 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막 개념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간 건데 네.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비슷한 현상이 어떤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투쟁을 막 해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네. 자기들이 사회주의자래. 그러면서 자기도 월급만 올려. 예, 사회적으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하청업체 노동자와 연대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혹은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의 단기적인 이익의 얼마간을 양보하는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자기들 이익만 졸라 전투적으로 올리면서 그거를 가지고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끌어들여서 뒷받침을 해줘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싶은데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피해자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나 여성이다 하면서 페미니스트라고 나왔어요. 근데 계속 이런 사안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을 이기고 이게 아니라 사회주의도 노동계급이 자본계급을 작살내가지고 다 빼앗아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의 원리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페미니즘은 남성 가부장주의가 만들어왔던 세계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레디컬이죠. 근원적으로 파악해서 전복시키겠다. 일단 사유에서부터 예, 거기서 페미니즘이 나온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념으로 써 왔고 그 연장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소수자를 혐오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페미니즘을 이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네. 스카 페미니즘 몰랐는데 네네.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정리를 하면 천용기라고 같이 활동했던 네. 그 대학교 때나 이럴 때 그 여성들이 네. 스카 페미니스트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순의 과잉 결정인 네. 거죠. 뭐야 뭔 소리야? 네. 띠용.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순의 과잉 결정 뭐요? 저 프랑스의 네네. 철학자 누구야 그거? 루이 알티세르. 내가 싫어하는. 알티세르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천용길 씨가 몸담았던 학생운동 조직에서 신으로 모셨죠. 천연길이 저 루야 디세를 얘기하니까 네. 옆집 사람 같아. 발음이 루이 알티세르. 대구 사람. 대구 여기 상격동 사시는 분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유알테. 뭐 저런 거죠. 창원이 인디공호삼 사장이잖아요. 네. 사장인데 이창원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해서 이창원이 예를 들면 누구 돈을 떼먹는다. 네. 라고 하면 이창원이 이 사람 돈을 떼먹는 과정에서 벌인 행위들의 돈을 떼먹은 거는 결과잖아요. 이 과정은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한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최근에 이 뉴스민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건에 제 이름만 바꿨네요. 자세한 건 뉴스민 보시면 무슨 됩니다. 건이죠 그게? 그 대구 이주 여성 인권센터 아, 예. 네. 보조금 유형 네. 그리고 뭐 상담소 허위 네. 문서 작성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네, 다 회계 했어요. 부정 네. 네. 할 뭐 수 있는 거다 등등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결국은 법령을 위반하고 네. 어떤 것 때문에 상담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스카 페미니즘 앞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정말 이거 화가 나는 사건이고 진짜 그게 어떻게 변혁적이라고 하는 페미니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페미니즘이 아니네요. 아니죠. 전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계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주로 지식인들이나 활동가들 중에는 이런 태도에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과감하게 파문시켜야 돼요. 옛날에 민주노총이 그 울산의 현대중공업 어용질할 때 잘라냈던 것처럼 파문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숙명여대 학생들도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숙명여대 안에 또 그 트랜스젠더 입학생의 입학을 환영하는 단체들의 성명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숙명여대라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끊고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끊지 않으면 안티페미니즘의 명분을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해관계로 결부되는 순간 네. 강력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 명분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가 지금 댓글창에도 H손님께서 네. 시민권 확장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근대 이후로부터 보면 시민권이라는 영역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그때 당시의 시민권과 지금의 시민권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잖아요. 점점 시민권이 확장되는 형태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시민권의 범주가 이제는 국적을 넘어서서 세계 시민이란 차원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쪼그라뜨리는 행위의 다름 아니다. 앞으로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 발달에 따르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흑인들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한 50년,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투표는 물론이고 뭐 같은 자리에서 밥도 안 먹었고 화장실도 뭐 백인하고 따로 쓰고 뭐 네. 그랬었잖아요. 뭐 버스도 뭐 같이 못 타고 했던 게 60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성적으로 있어왔던 차별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천부 인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인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인간의 기술에 따라서 이 시민권들이 어떻게 규정되어질 것인가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이게 저는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앞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로봇한테 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로봇한테 줘도 로봇이 또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있게 되는 네. 거죠. 지금의 AI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질 거거든. 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해관계에 결부시키고 자기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 진짜 인간성이라고 하는 이 발전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무너질 기반들이 네.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술 때문에 만들어진 네. 그런 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또 트랜스젠더는 사실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그렇죠. 트랜스젠더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은 일부러 전환을 하지 성소수자인데. 않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굳이 네.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뭐 용어들도 있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라는 건 생겨나는 그렇죠. 건데 그럴 때 이제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이 여대 혹은 여군 뭐 등등등의 이 시스템 네. 이 과연 이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진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털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했잖아요, 제가. 아 털프요? 네, TERF. 그건 뭔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트랜스젠더 배제 레디컬 배제. 페미니즘. 네. 네. 어렵다 씨. 아 이걸 왜 몰라? 이게 첨단의 용어들인데 왜 페미들하고 어울리세요? 근데 그들이 왜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돼요. 저는 20대 남성 안티페미니즘도 그렇고 털프도 그렇고 두 가지는 굉장히 상극처럼 보이지만 왜 나오느냐, 털프가 왜 나오느냐, 아까 전에 제가 표현하기를 자신의 여성됨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네. 이게 약자 연대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권익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저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노조의 활성화가 돼 있고 노조의 영향력이 있는 사회라면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갈등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구와 절차와 기구, 뭐 공론의 경험도 조직을 있고. 통해서 권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여성이고 남성은 저기고 트랜스젠더도 다 거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이나 두 가지 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오는 이유가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50대 남성이 야 나도 요새 페미니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산층이거든요.
성공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20대 남성에게 야 너는 젊어가지고 왜 의식이 그밖에 안 되냐 이따위로 얘기하면 진짜 폭동 난다. 그 조국 아니야. 이거 박태진 게그 조국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잖아. 뭐 어찌됐건 86 지금 세대들의 분노에 대한 폭발은 그렇게 나타난 거죠. 20대 남성들도 미투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다는 거거든. 그 가해자들을 봐라. 중년 남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대 남성 중에 안티페미니스트들이 꽤 있다고 할지라도 보면 일상적 성차별 성폭력 측면에서 그 윗세대보다 나쁘지 않다고요. 더 나으면 나았지.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20대 남성들이 훨씬 나아. 페미니즘 싫다고 하는 20대 남성조차도 나아요. 그 전 세대보다는. 제가 20대 페미니즘 운동하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막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자기 주변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카톡방에서 이상한 말하고 사진 주고받고 영상 올리고 외모 품평하고 그거 솔직하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카톡 있었으면 그렇죠. 엄청나게 사고 났을 거예요. 나라고 해서 그 사고의 주인공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커밍아웃이군요, 김수민의. 그런 인간입니다, 김수민이. 여러분 공격하세요.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이렇게 위선적인 이창원 같은 이창원 보면은 대화 중에 수시로 마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을 쓴 것처럼 몰아가거든. 그게 바로 단어 몇 가지만 듣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화되지는 않았어요. 뭐야 내가 그거야 김수민의 뭐야 문바들이야? 들깨문들이야? 몇 마디만 듣고. 하여튼간에 경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 여성 남성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젠더 갈등이지만 그 심층적에는 사회 경제 갈등이 들어가 있어요. 네. 러브 쓰리 걸스 앤 비욘드님 네. 49.99달러. 얼마야 이거? 달러로 보내주셨나요? 50달러 정도면 6만 원 6만 원 준대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환율 계산이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해외에 거주하시는 애청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달러를 쓰시는 곳이면. 네, 하여튼 저는 사실 평소에 페미니즘 운동이 지금 어떻게 저떻게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걸 조금 꺼립니다. 이게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저도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꺼려요.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넘어가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 할 자격이 있나. 그런데 숙명여대 요번 사건은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네. 네. 네, 이 모욕감을 줬습니다. 한 그리고 사람의 시민으로서. 하여튼 피해자 분 이렇게 힘내시고 네. 이게 그 일상이 무너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한 명의 어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국가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많은 숙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